고스트타운. 그것은 더 이상 공포영화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중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거대한 쇼핑몰이 손님의 모습 없이 비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왕후이의 보행자 천국이 러시아어의 아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의 절반이 사라진 것처럼 한산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업시설, 슈퍼, 심지어 공장까지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부 보행자의 일시적인 감각이 아니라 14억 인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가장 혼잡해야 할 역, 보행자 천국, 관광지까지도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가로 뒤에는 고갈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잃은 사회, 그리고 14억 명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라는 무서운 질문이 존재합니다. 고스트타운의 광경. 이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거대한 쇼핑몰이 이제 폐허처럼 비어 있습니다. 음식의 포장마차가 늘어서 있지만 들르는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때는 빈 점포 하나 없었던 거리가 지금 조용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3년 전은 사람의 바다에서 숨쉬고 있었던 홍차오역도 지금 한산하고 있습니다. 한 블로거는 이것이 정말로 상하이인가? 라고 의심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도이며 경제와 정치의 중심인 베이징도 예외는 아닙니다. 3월 아침 9시 반, 왕후이의 보행자 천국은 눈부신 사람 거리로 본래라면 붐비고 있을 것의 광경이 너무 외로워하고 있어 모두 어디로 갔어? 라고 하는 목소리가 오를 정도입니다. 이 무서운 현상은 1급 도시에 머물지 않습니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시에서는 많은 점포가 빈집이 되거나 저가로 판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블로거에 따르면 후베이성 쉔닝시는 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쪽도 한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활기찬 대로, 쇼핑센터, 관광지, 심지어 공장까지도 일제히 흩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이전의 인구는 12억 명이었지만 어디에 가도 사람으로 넘치고 있었다. 지금의 인구는 14억 명인데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중국은 광범위하게 서서히 고스트타운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간의 우울한 풍경이 아니라 2023년 말부터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당시 상인들은 입에 가게에 사람이 없다, 경제는 심각한 불황이다 라고 한탄했다. 만약 사람이 없는 거리가 표면적인 징후라면 기업으로부터의 냉혹한 숫자는 중국 경제의 내장이 매일 부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상하이의 의류가게 주인은 한탄합니다. 10월의 총 매출은 불과 29만 원 정도다. 만약 전액이 이익이라고 해도 집세나 광열비를 빼도 생활할 수 없다. 이런 가게에 계속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수천의 소규모 사업자가 매일 머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음식업도 마찬가지로 비참하다. 한 레스토랑 점주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단돈 200원도 벌 수 없는 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천의 미용사는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현재 일일 수입은 불과 수만 원. 한편 임대료와 인건비는 월 600만 원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20만 원은 벌어야 하지만 또 10일 이상 이 한 곳에가 계속되고 있다. 그는 답답하게 말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매일 적자다. 더 무서운 것은 고객보다 직원이 많다 상태가 광저우의 대형 슈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 남부 공급망의 혈맥이었던 야채 도매 시장도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상하이의 부유한 상인도 가게를 접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세가 50% 오른데 매출은 절반이 됐다고 말했고 결말은 폐점 이외에 없었습니다. 매출의 급락이 기업의 회를 직격하는 일격이라고 하면 국민의 소비의 침체는 회복의 희망을 날려버리는 폭풍이며 경제의 죽음의 나선형의 시작입니다. 한 가게 주인은 외치다. 15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다. 모두 돈이 다 하고 있다.
그는 최근 2명의 여성이 가게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콜라를 손에 들고 다시 선반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단 600원짜리 콜라 한 개에 주저한다. 얼마나 지갑이 비어있는지 알 것이다. 낮, 활기찬 거리는 이제 한산으로 해 밤은 한층 더 차갑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폐점 이외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적인 나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락해 기업은 인원 삭감을 강요당한다. 가게가 차례차례로 닫히고 역병처럼 실업의 파도가 조용히 퍼진다. 직장을 잃거나 급여를 크게 삭감한 노동자는 추가 지출을 절감하고 구매력은 더욱 떨어진다. 고객이 없다, 기업이 적자, 실업이 증가, 구매력이 저하, 더욱 고객이 줄어든다. 이 악순환은 자기 파괴 메커니즘처럼 회전을 가속화하고 중국 경제를 출구가 없는 소용돌이에 밀어넣고 있다. 점차적으로 그 나선은 가장 약한 입장의 사람들의 삶을 비극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한 남자는 전문직을 찾지 못하고 저임금 직장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럽게도 이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절망의 연못에 있는 수백만 명의 중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선형의 정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경기 자극 조치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대신 사람들은 단돈 200원을 절약하기 위해 줄어들고 경제를 불황의 블랙홀로 더욱 밀어넣습니다. 이 무서운 불황 앞에서는 정부가 늘 미화해온 공식 통계조차도 이 두꺼운 어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심층에 있는 원인. 현재 중국의 위기에는 경제에 꽂히는 4개의 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산업이익의 급락. 국가통계국조차도 2023년 첫 9개월 동안 주요 산업기업의 총이익이 9%나 감소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거대 기업이 쓰러지면 경제의 길거리뼈일 중소기업에 살아남을 길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외자의 도피. 국제금융의 상징인 상해 와이탄, 번드에서는 외국인이 일제히 떠나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상점, 레스토랑, 호텔의 산소 봄배의 역할을 하는 돈을 지불하는 고객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행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차례로 떠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객의 급감은 중국에 도저히 묻히지 않는 공백을 남겼다. 셋째, 부동산의 붕괴. 한때 경제 전체의 혈맥으로 여겨졌던 이 성장 엔진은 이제 부서졌습니다. 빛나는 다층층의 쇼핑센터의 대부분이 손님도 점포도 없는 하늘에 빠져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도미노 효과는 건설 자재, 인테리어에서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을 청소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의 고용도 증발했습니다. 넷째, 세계 경제로부터의 디커플링, 분리. 점점 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디커플링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긴장한 관세 전쟁도 애플, 삼성, 폭스콘 등 대기업을 이 나라에서 떠나보다 평화로운 땅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주문, 투자, 하이테크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공장은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제거되는 무자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칼이 공명하고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바람이 아닌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주는 지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의 붕괴가 기업의 매출에서 측정될 수 있다면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은 그들의 고뇌로 가득한 한탄으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신뢰와 인구의 위기.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불면증, 식욕부진, 금융 스트레스로 인한 발광 상태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뜨거운 냄비의 개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세 계약과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의 판 사이에 끼워져 있다고. 팬데믹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신뢰는 이제 악화하는 한편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비관론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론을 떨치고 있는 것은 공중에 떠오른 이 질문입니다.
나라의 피폐한 경제가 재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14억 명의 중국인은 어디에 갔는가? 도시에 없으면 시골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괴로운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잔인합니다. 농촌에서도 사람의 기색이 없습니다. 버려진 집, 자란 잡초, 이끼로 문든 지붕 타일, 마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것 같습니다. 한 블로거는 말합니다. 고향에 1개월 귀성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도 잡초만으로 혼자 보이지 않는다. 한 틱톡 계정은 경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등록 인구는 불과 7억 6천만 명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 숫자가 7억에서 8억 사이라고 주장한다. 망이 네티즈 미디어에 로고가 들어간 한 스크린샷에서는 공안성이 파악하고 있는 유효한 아이디카드, 신분증은 7억 7천만 장강에 지나지 않고 정부가 계속 공표하는 14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낮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실감과 무서울 정도로 일치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 사회에서 공식 데이터가 조작될 때 거리의 공허함이야말로 인구 위기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불경기로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동태의 감소 자체에 의해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대한 나라, 그러나 그 영혼인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한 중국은 이제 고스트타운, 폐허가 된 점포, 그리고 의심스러운 인구 통계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 절망적인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두려워하고 기업이 투자를 두려워할 때 어떤 경기 자극 조치도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전체를 안쪽에서 조용히 태우는 불씨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중국은 위기에 있을까가 아니라 이 위기의 불길이 나라 전체를 삼킬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 동영상 아래에서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